안녕하세요. 7월 13일 모닝인사이트에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발표할 강승권입니다.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금융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래에셋 증권의 2분기 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증권사들의 그 2분기 이익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전분기 또는 전년동기 대비 이익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거래 대금이 우선 줄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평가 손익이 과거에 비해서 악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ELS 조기 상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손익 자체가 좀 낮아진 측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 내에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만 전분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회사가 이제 기존에 투자해 놨었던 투자 자산에서의 투자 성과가 이번 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리포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 저희가 3,197억 원의 이제 이익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 감소라든가 채권 평가 손익의 위축 등은 모든 증권사에게 유사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기존에 프리 IPO 단계에서 이제 투자를 했었던 이제 디지추신 중국의 자동차 공유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이익들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이제 특히 지난해 4분기에 보게 되면 대규모 이제 손상 차손을 이 회사가 인식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투자한 자산 중에 굉장히 덩어리가 큰 것이 하와이에 있는 호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지난해 워낙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손상 차손을 인식을 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좀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2분기 이게 반기마다 평가를 하니까 이번 2분기에 이렇게 손상 차손으로 했던 일부가 환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법인 쪽인데 이 해외 법인 쪽도 매 분기 600억에서 700억 그래서 실적들이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는 한 1,000억 규모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해외 법인에서 투자해놨던 투자 자산에서의 평가 이익들이 반영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회사가 지금 다른 회사 대비 이번 2분기에 이익이 컨센 대비 이렇게 큰 폭으로 34.4% 상회할 걸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 부분, 기투자 부분들에서의 평가 손익이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시면 지난해 대규모 손상과 관련돼서 재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환입이 결정이 되었다는 측면, 디디 출신이랑 그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에 있겠죠. 그랩 등 프리 IPO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발행어음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요게 이제 2분기에 저희가 실적이 이 회사가 다른 회사 대비 양호하다라고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에 대부분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혹시 리스크 요인은 무언가가 있을까를 점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투자 자산의 가격이 바뀌게 되면 이제 같이 연동돼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디디 출신이 이제 상장할 때는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으로 상장이 됐는데 그 이후로 어떤 주가의 변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 그리고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난해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던 부분들이 올해 지금 환입이 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이 코로나 상황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 이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현재 발행어음을 하고 있는데 이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R에 영향을 받습니다. NCR이 이제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 이제 규제 자본인데 자본 대비 리스크를 얼마만큼 가져가라라고 이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행엄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 역시 이 NCR의 위험액을 산정을 하는데 들어갑니다. 따라서 발행엄의 발행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NCR 측면에서는 위험액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엔 NCR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발행과 관련돼 있는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기보다는 뭐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저희가 생각하는 리스크 및 한계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자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 자본 정책은 지금 현재 다른 증권사랑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이제 그 과거에는 배당 성향 중심이었다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배당,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한 상황이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를 보게 되면 이제 배당이 있었고요. 이게 올해 이제 3월달에 지급이 됐죠. 배당이 있었고. 또 2020년 초에 주식 소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죠. 2021년 2월 달에 소각한 부분도 823억이 있었는데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쳐서 주주 환원율이 34.1%다라고 이 회사가 공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배당 기산일을 따지면 2020년 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지난해 소각한 거 그 다음에 배당 기산일 이후에 배당이 결정된 거 그리고 올해 소각한 것까지 합쳐서 지금 지난해 이익에 대한 주주 환원율을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말이 지나고 2021년 회기가 지나고 나면 또 주주 환원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배당과 아직은 지금 올해 거는 자사주 소각한 게 없어요. 따라서 이 소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게 발표가 안 된다면 배당 성향을 올리는 쪽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뭐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회사가 자사주 소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BPS나 EPS 증가분을 가지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배당으로 모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배당 성향이 한 2년 전 수준으로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일정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결정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그 2분기 실적과 그다음에 자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